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척추 건강 지킴이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정보가 넘쳐나죠. 특히 허리 통증과 관련된 정보도 뭐 주변에 지인들도 있지만 뭐 검색만 해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서 그 안에서 정말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요, 저희가 허리 통증 진단과 치료에 대한 잘못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주시면 생방송이 진행되는 1시간 내내 원장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시거든요.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셔서 공성주 원장님과 상담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벌써 시청자 한 분의 사연이 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접수를 해주셨어요. 화면 보여주시죠. 네. 자,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다녀온 후에 허리가 좀 아픕니다. 허리 통증 생겼다라고 전화해 주셨고 아직 치료 받으신 이력은 없으시네요. 네. 예. 이제 병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보통 여름 이 시기에 꽤 많이 찾아오시는 젊은 분들이 이런 증상으로 오시거든요. 네. 뭐 허리가 아프신데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면 뭐 지난주 휴가 다녀오셨는데 뭐 허리가 아프다. 근데 특정 어떤 자세라든지 동작에서는 통증은 없는데 그냥 묵직하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 되게 꼭 우리가 디스크나 협착이 있지 않아도요. 일시적으로 근육이 많이 긴장되거나 또 불편하게 되면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좀 불편하신 동안 뭐 첫 1일 정도는 뭐 아이스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찜질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좀 불편하시면 진통제 타이레놀 정도 드셔보셔서 대개는 많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만약 기간이 뭐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 2주 정도, 뭐 이 정도, 1주, 2주 이상 계속 지속되는 통증이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혹시 다른 질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지 한번 진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가벼운 근육통 정도일 수도 있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요. 이 통증이 2주 이상 길게 지속이 된다면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근육통인지 이게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척추 질환 때문에 오는 통증인지 우리가 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육통과 이제 그 허리 질환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좀 구별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병원에 바로 오시기가 쉽지 않거나 또 뭐 다른 또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좀 또 오기가 더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육통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보통 이제 운동이라든지 뭐 활동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제 근육이 좀 놀라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신경이 자극돼서 발생하는 통증과는 좀 무관합니다. 그래서 되게 근육을 사용하는데 통증이 있지만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뭐 어떤 내가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 아프지 않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허리 질환에 의한 통증, 뭐 대표적으로 허리 디스크도 있을 테고 또 협착증도 있을 텐데요. 이 허리 통증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라든지 다리 쪽으로 이제 감각 이상이라고 소위 말하는 뭐 저리거나 당기거나 이런 이상한 느낌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통증이 방사통이라고 말하는데 엉덩이부터 허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듯이 이렇게 퍼지듯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만일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1주 이상, 2주 이상 이렇게 계속 좀 지속되면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혹시 허리 질환 때문에 오는 게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진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통증이 좀 오래 지속이 된다면 질환임을 의심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허리뿐만이 아니라 다리나 뭐 허벅지 쪽으로까지 방사통이 좀 느껴진다면 일단 좋지 않은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진단을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가장 빠른 또 치료의 시작이겠죠. 자, 문자가 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사연으로 접수해 주신 분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20대 여성분이세요. 직장인이시고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허리보다 다리가 더 아픕니다라고 하셨어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정도 받아보셨고요. 다리 쪽이 아픈 건 조금 좋지 않은 징후 아닐까요, 원장님?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허리에 있는 이 신경이 이 영향을 받으면 다리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디스크라고 해서 전부 다 다리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 중에 이제 신경, 척수라고 말하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기둥 같은 신경이 늦었을 때는 사실 허리라든지 아니면 엉덩이 쪽 통증이 좀 주로 발생을 많이 합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양 옆으로 뻗어 있는 신경근이라고 말하는 신경 가지 쪽에 만약에 이제 신경이 자극이 되면 이때는 각 마디에 해당되는 신경 가지가 담당하는 감각 부분을 따라서 이상한 느낌이 나게 되거든요. 이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신경 가지 쪽으로 이제 국한해서 신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눌리면 좀 오래되면요, 특히 이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되게 초기에는 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정도에 받아보셔도 어느 정도 좀 가라앉기도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이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신경 차단술과 같은 이런 주사를 좀 맞아보기도 해요. 근데 이 주사에서 치료 효과가 이제 충분하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거든요. 그래서 신경 주변에 염증 반응이 있는 것들을 좀 가라앉혀 주는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MRI를 통해서 실제 지금 증상을 일으키는 마디에 신경 압박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증상은 심하지만 사진상에서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이 감각 이 예민도가 좀 높기 때문에 실제 신경을 누르는 거에 비해서 많이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주사 치료를 조금 더 받아보신 다음에 또 더불어서 재활 치료를 같이 해보시면 또 회복이 좀 빠르시기 때문에요. 이런 방법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전화 또 이런 문자상으로는 진단에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척추 질환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사실 이제 허리병이잖아요. 척추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허리 통증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치료 방법도 우리가 좀 꼭 자세하게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치료 방법 설명 들어볼게요. 네, 그렇죠. 이제 모든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척추 질환도 역시 각 단계에 맞게 이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뭐 디스크 조금 있거나 아니면 뭐 허리 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초반에는 되게 이제 뭐 허리가 좀 뻐근하거나 이럴 겁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우리가 보존적 치료라고 하죠. 네. 뭐 약을 드셔보신다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아본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뭐 주사 치료를 좀 해보기도 합니다. 되게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통증이 많이 조절이 돼요. 많이 조절이 되고 또 쉬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신경 압박이 점점 진행이 되거나 좀 오랫동안 진행이 되시면 이때는 이제 신경하고 이 디스크라든지 이런 주변 조직들이 좀 늘러붙어서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뭐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풍선확장술과 같은 이런 간단한 시술 정도로 좀 치료해 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계속 아프다, 일상생활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합니다. MRI 상에서 신경 압박이 실제 굉장히 심하고 우리가 정말 뭔가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을 제거해 주거나 넓혀 줘야 될 때 이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데 이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제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 유압술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유압술을 또 바로 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압술은 아주 특정적으로 한정된 부분에 한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척추가 많이 불안정해서 흔들흔들한다거나 또는 안쪽 바깥쪽 신경 쪽으로 다 너무 신경 압박이 심해서 또 디스크가 많이 너무 내려앉아서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유압술을 합니다. 또 뭐 골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하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신경의 일부를 좀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신경이 눌려서 많이 아픈 경우에는 그 압박된 신경만 넓어지거나 풀리면 좋아지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제 내시경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것들 중 하나가 뭐 디스크 제거술,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내시경 신경 감압술과 같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좀 작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수술에는 반응이 없고 또 수술하기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될 때는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치료 사례 저희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29세 남자 환자, 굉장히 젊은 환자입니다. 이분 네. 이제 왼쪽 골반 쪽으로 통증이 있고 다리 쪽으로 이제 저림감이 있으셔서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이제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받아보신 분인데요. 이제 증상 호전이 없어서 이제 MRI 찍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요추 5번과 천추 1번 마디라고 하는 이제 맨 마지막 마디에 이제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는 이런 상태셨고요. 네,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운동을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도 있고 걱정도 많으셨던 분이신데요. 또 나이도 젊으시고요. 예,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지금 왼쪽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파열이 돼서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네. 양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다행히 이제 이 디스크를 제가 이제 PLD 그 척추 내시경으로 이제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뒤쪽에 있는 구조물인 뼈라든지 관절은 제거하지 않고요. 그냥 관을 집어넣어서 디스크 안에 있는 디스크만 이제 치료를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치료하고 나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있던 자리가 이제 빈 공간이 생기니까 저렇게 까맣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공간이 이제 넓어지고 이 디스크가 잘 아물어주면 치료가 완료되고요. 최근에 이제 한 6개월 만에 뵀는데 운동 잘 하고 계시고 잘 지내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PLD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29세 남성분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4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44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허리도 불편하시지만 꼬리뼈 주변이 굉장히 아프다고 찾아오셨어요. 보통 꼬리뼈는 뭐 넘어지거나 했을 때 보통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외상 없으셨지만 꼬리뼈 쪽으로 너무 통증이 심하셨고 주사 치료를 여러 번 좀 받아보셨는데도 호전이 없는 상태셨습니다. 걷기가 힘들고 심지어는 누워 계셔도 통증이 심해서 이제 생활이 정말 안 되는 상태셨어요. MRI를 찍어봤더니 요추 5번과 천추 1번 마디, 맨 마지막 마디 왼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파열돼서 신경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태셨어요. 그래서 이분께 이제 제가 내시경을 이용한 이제 치료를 고려했고요. 그래서 PSLD,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했습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저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에 저 하얗게 보이는 덩어리가 이제 파열돼서 터져 나온 디스크인데요. 저 네. 디스크를 조금씩 이제 주변 조직과 조심스럽게 유착된 부분을 떨어뜨린 다음에 제거를 하면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디스크 덩어리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디스크가 다 제거가 되고 나면 이제 신경 가지가 있던 그 주변부로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마지막 사진에서 보시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수술 시야에서 제거했던 디스크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MRI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래서 치료 전에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 세로로 보이는 기다란 이 신경관이 쭉 내려가는 길이 네. 중간에 끊긴 것처럼 튀어나온 것처럼 쏙 보이실 텐데요. 많이 튀어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가로 사진 오른쪽 그 옆에 있는 오른쪽 사진이 이제 가로 단면인데요. 빨간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왼쪽 부분입니다. 네. 왼쪽 부분 마지막 마디 신경 쪽으로 이 디스크가 많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찍은 사진 오른쪽 사진 보시면 가로 사진에서 보이는 저 빨간 화살표 주변에 튀어났던 부분이 이제 없어졌죠. 그러네요. 그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해주고서 네. 신경 압박이 이제 해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44세 남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PELD, PSLD군요. 이번에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문의로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가 함께 해결해 보고 있고요. 나도 병원에 가시기 전에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저희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사연으로 접수된 분 계셔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허리 디스크가 심한데 내시경 치료를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주사 치료까지는 받아보셨는데 호전되는 게 조금 이제 덜 느껴져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내시경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런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사 치료를 반복적으로 해봤을 때 어느 정도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통증의 정도가 0이 되지 않더라도 뭐 적어도 한 8, 90% 이상 만약에 줄어들면 이때는 크게 많이 불편하다 느껴지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3, 40% 이상 좀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호전되긴 하나 난 여전히 좀 아직은 불편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네. 이럴 경우에 이제 그 다음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만약 통증이 좀 어느 정도 있다 하시더라도 디스크의 양상이 예를 들면 좀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은 상태라 더 이상 흡수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계속 불편하신 경우는 치료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디스크가 생각보다 아직은 좀 많이 말랑말랑한 디스크라서 충분하게 흡수될 여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신 기다리는 동안 통증이 꽤 있죠. 그래서 그 통증을 내가 충분히 참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너무 참기가 힘들고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치료 시기를 좀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실제 우리가 MRI상의 사진에서 신경 압박이 많이 심한 경우는 당연히 그런 치료를 고려하시지만 사진에서 신경 압박이 별로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조금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부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시경 치료를 좀 알고 계신 것 같고 치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이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시경 치료도 사실 또 종류가 좀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내시경을 이제 치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내시경으로 우리가 디스크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내시경으로 뭐 협착증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협착과 디스크가 같이 있는 경우에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이 이제 선택 방법을 하는 것을 또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말하는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PELD라고 하는데요. 네. 이 치료 방법은 내시경 중에서는 좀 굉장히 오래된 방법입니다. 굉장히 얇은 내시경 관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는데요. 디스크 치료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다양한데 대신 이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소위 말하는 뼈를 깎아낸다든지 뭐 인대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속에 있는 마지막 종착지인 디스크만 치료하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정상적인 구조물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5, 6mm 정도 피부 절개를 조그맣게 하고요. 옆구리나 등 뒤쪽으로 이제 얇은 관을 집어넣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있는 부분을 잘 찾아내서 제거를 하고 치료가 끝나게 되는데요. 되게 하루 정도 입원하시면 되는 치료라 굉장히 일상생활도 적응하는 시간도 빠른 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하지만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협착증에 대한 부분은 이 치료 방법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협착증에 관련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사이즈가 큰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그 한방향 원포탈이라고 말하는 이 내시경 PSLD라고 말하는데요. 이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의 경우에는 약 1cm 정도 전후로 피부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통을 역시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 뼈를 약간 갈아냅니다. 경계부를 약간 갈아내고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가운데 속에 있는 저 노랗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황색 인대거든요. 저 인대를 이제 제거하고 나면 신경도 보이고 그 속에 또 디스크도 보입니다. 그래서 협착과 또 디스크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데요. 한 구멍으로 저희가 이제 내시경 카메라도 집어넣고 수술 기구도 집어넣을 수 있어서 그래도 이 최대한 조직 손상이 거의 없는 편이죠. 근육 자체를 절개하고 찢고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네. 이건 근육은 결이 있기 때문에 통을 집어넣어서 넣으면 그냥 쑥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속에 있는 부분들만 치료하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절개해서 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이 어쩔 수 없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관절도 깎아내는 부분이 좀 더 많은데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줄어들고 입원 기간도 보통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퇴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인지 아니면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본인의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시경 치료도 어찌됐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자,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 사례에서는 어떤 치료법이 잘 적용이 됐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6세 여성분이셨고 척추 협착증을 앓고 계셨는데요. 네. 예, 이분의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6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허리와 오른쪽 엉치 쪽으로 통증이 있어서 이제 내원하신 분입니다.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걷다 시다를 반복하는 증상이 나타나 있는 상태셨고요. MRI상에서 요추 4번, 5번 사이에 협착증이 있으면서 디스크가 이제 같이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 이제 치료 방법을 제가 이제 PSAD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실제 이제 내시경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제 네. 내시경 사진인데요. 치료 중에 이제 보이는 왼쪽 사진 보시면 저 노랗게 보이는 마킹해 놓은 부분이 이제 네. 황색인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뒤쪽으로 덮고 있는 뼈 주변에 있는 노란 덩어리인데요. 저 막을 이제 잘 제거를 해서 걷어내고 나면 뒤쪽에서 신경을 눌렀던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 경계부에 있는 뼈 부분이 자라서 결국 협착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넓혀주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 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척수와 양쪽에 이제 신경가지, 신경근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저 부분이 이제 넓어지게 되면 이 환자가 느꼈던 계속 이때까지 불편하게 했던 신경 압박이 해소가 되는 게 되고요. MRI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네. 치료 전에는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세로로 있는 저 기다란 관이 쭉 내려가다가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저게 이제 왼쪽에서 압박하는 부분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이고요. 오른쪽에서 압박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황색인대와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황색인대가 있는 부분이고 후관절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 네. 부분이 이제 튀어나오면서 앞에서는 또 디스크가 돌출되어서 결국 앞뒤로 이제 신경 압박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PSAD를 시행하게 되면 디스크를 다금 제거를 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디스크는 이제 파열돼서 정말 신경 압박을 계속 누르고 있고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면 제거를 하기도 하지만요. 저런 경우처럼 이제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 부풀어 있긴 하지만 터져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꼭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디스크를 열을 가해서 디스크 볼륨을 좀 줄이거나 이 정도만 치료해도 충분하거든요. 그 부분이 주된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 압박되는 공간만 넓혀주면 저렇게 마지막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의 단면이 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네, 66세 여성분의 그런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을 좀 부담스러우시고 또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두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로 접수된 사연 보여주시죠. 자, 60대 여성분입니다. 낙상으로 척추 부상 수술 후 엉치 밑으로 통증이 느껴지신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수술을 받으셨고 이후에 이제 물리치료 계속 받고 계신데 지속적으로 엉치 아래쪽으로 통증이 느껴지셔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치료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봐야 네, 될까요? 이제 언제 다쳤는지도 좀 중요할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수술하신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면 수술하고 지금 뭐 한 달 정도 된 시기인지 아니면 적어도 뭐 3개월, 6개월 이상 되신 건지가 일단 네. 좀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골절된 부분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예를 들면 요추 아래쪽 부분인지 아니면 뭐 요추보다 좀 더 위쪽인 흉추 쪽에 또 네. 골절이 있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엉치 아래쪽 통증은요, 대개는 이 요추의 아래쪽 마디 부분에 신경 압박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많이 느끼긴 하시지만 때로는 이제 흉요추라고 말하는 흉추에서 요추로 이행되는 부분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또 관절 쪽이 이제 손상을 받게 돼도 이 아래쪽으로 이 증상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연관통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발생하는 원인이 서로 다른데 종착지가 같은 겁니다. 합선되듯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부분은 아래쪽이면 아래쪽 부분에 뭔가 딱 이렇게 눌려서 아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이 눌리는 부분이 아래쪽 감각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 건지 아니면 수술을 하셨던 건 위쪽 부분인데 아래쪽 부분에 수술과는 별개로 협착이라든지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불편하신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최근에 검사를 하지 않으신 거고 좀 수술하신 지 오래된 거라고 하면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한번 새로운 병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은 했지만 수술하지 않은 부분에 뭔가 자극이 돼서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치료한다면 뭐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먼저 좀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대로도 상담을 이렇게 자세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어떤 경우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한 뒤에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다리를 다쳐서 장시간 누워있는데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불편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주사 치료까지는 받아보셨나 봐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오래 누워 계시니까 허리 근육이 좀 약해졌을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예. 꼭 허리에 어떤 뭐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어서 아픈 것이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꽤 오랫동안 이제 다리 때문에 누워 계시게 되면 뭐 무릎 수술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고관절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누워 계실 때 자세가 또 대칭적으로 누워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뭐 이렇게 받침대를 받치고 다리 한쪽으로 들어 올리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사실 불편한 자세거든요. 네. 그 자세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리 주변부로 있는 근육들도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디스크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도 아프실 수 있고요. 다만 이 통증이 우리가 뭐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약물을 좀 복용해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2주 이상 계속 지속된다. 또는 뭐 기존에 나는 협착이라든지 디스크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증상 크게 없었는데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또는 누워 있게 되면서 더 많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네. 그 해당되는 부분이 정말 신경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건지 실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주사 치료를 하셨다는 거 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사를 맞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신경이라든지 관절 부분이 이제 좀 좋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주사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속되는지를 일단 좀 알아보시고요. 예를 들면 주사 맞고 한 달 이상 유지된다라고 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세요. 이런 경우는 주사 치료를 뭐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간격을 두시고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뭐 며칠 잠깐 괜찮다가 다시 불편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다음 단계 치료를 좀 고려해 봐야 될지를 전문의와 좀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릴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8세입니다. 네, 78세시고 지금 이제 허리나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공성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성주 원장입니다. 네. 네, 아버님 오늘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 통증이 좀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제가 한 4, 5년 전에 그 동네 병원의 협착증이라는 네. 그때 뭐 MRI는 아닌 것 같고 엑스레이 찍어서 아마 그렇게 판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도수치료하고 물리치료 좀 받고 네. 그리고 집에서 꾸준히 이제 관리를 해서 쭉 해왔는데 최근에 한 1년 전에도 조금 불편해서 컴퓨터 앞에 좀 오래 앉아 있다 보니 불편해서 이제 그 집에서 운동을 그래도 부지런히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네. 더 최근에 3, 4개월 전부터 좀 예. 통증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를 동네 병원에서 그냥 받고 있는데 네. 마침 스님 그 예. 텔레비 보고 지금 전화 그러시군요. 문의 예. 올립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다리 쪽으로 막 당기거나 저리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고요. 예, 그거까지는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네네. 그럼 걸으실 때도 중간에 뭐 쉬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직 없으신 거죠?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닌데 아니시고요. 조금 네. 불편 오를 때 조금 불편 예. 허리에 조금 신호가 오고요. 네. 아침에 그리고 혹시 주무시고 일어나실 때 어떠세요? 그때도 조금 불편해요. 네.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네. 병원에서 시키는 그 운동이 네. 있는데 네. 침대에 반드시 누워가지고 네. 예, 복식 호흡식으로 가슴 네. 쪽으로 이제 예, 스트레칭 하고 계신 거죠. 예, 위로 올리는 거, 네. 그 복근을 위로 올리는 운동을 예. 그 복근하고 네. 그 항문 쪽 그 근육을 조이는 운동하고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다리를 구부려 가지고 양쪽 다리를 네. 한쪽 다리를 조금씩 드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팽팽하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잘 하고 계신데 네네. 이제 지금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MRI 찍어본 건 아니시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증상을 봤을 때는 이제 허리 뒤쪽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 중에 하나인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네. 부분이 이제 좀 노화가 돼서 소위 기름칠이 안 된 것처럼 이제 뻑뻑해지고 관절염이 좀 오고 이러면 그 특히 환자세로 오래 계시다가 이제 시작하려는 타이밍에 좀 뻐근하거나 묵직하거나 또는 찌릿한 느낌이 나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후관절, 관절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이 협착증이 있는 분들도 많이 느끼시고요. 협착증이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그 관절에서만 자극돼서 기능적으로만 자극돼도 그 통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물리치료, 도수치료 또 스트레칭 이런 거 열심히 하고 계신데 통증은 어쨌든 계속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시기가 오래되셨다라고 하면 한 번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신경 압박이 생각보다 심한 건지 아닌 건지 한번 체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뭐 신경 압박이 뭐 심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분 쪽에 주사 치료를 받아보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나도 좀 병원에 가기 전에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전화 계속해서 많이 주고 계신데요. 문자로 접수된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 사례부터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79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고요. 협착증과 디스크를 동시에 앓고 계셨네요. 네, 이 79세 여자 환자분은요, 이제 오른쪽 엉치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1년 정도 전부터 계속 지속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5기분 이상 걷기가 좀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걸을 때도 이제 좀 저들거리면서 걷게 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MRI 이제 찍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이제 탈출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고령에서는 디스크 탈출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협착이 심해져서 보통 많이 오시게 되는데 이분의 경우는 디스크가 또 파열이 돼서 탈출돼서 신경 압박이 있으면서 협착이 동반되어 있는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이제 저희가 그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 PSL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이분의 경우는 협착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뒤쪽을 압박하고 있는 이제 황색인대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네. 치료 방법을 결정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 파열된 디스크라 표시되어 있는 저 노란 덩어리가 이제 실제 터진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탈출되어서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이 디스크를 잘 제거를 해주고 나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 신경 가지가 지나간 이 주변에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위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터져 나왔던 파열되었던 이 제거된 디스크가 이렇게 덩어리가 보입니다. 네. 이분의 이제 MRI를 보시면요. 치료 전에 이제 4, 5번 요추 마디에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왔는데 아래로 약간 흘러내려간 것처럼 보는 저 까만 덩어리가 네. 보이실 거예요. 이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덩어리가 이제 디스크인데요. 이 제거를 잘 해주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황색인들의 이제 제거를 같이 해주기 위해서 이 치료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거를 잘 해주고 나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도 좀 넓어지게 되고 또 이 신경이 가로 단면에서 보셨을 때도 이렇게 신경의 사이즈가 마치 커진 것처럼 이렇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PSLD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협착증과 디스크 동시에 치료가 잘 됐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걷기가 좀 불편하고 힘들 때는 반드시 좀 이 척추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시고 네. 이분도 좀 걸을 때 움직이기 네, 힘들다라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협착증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걷다가 또는 서 있을 때 이럴 때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왼쪽 엉치 통증과 다리 통증이 이제 있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좀 차이점이 한 번 아프면 마치 굉장히 강한 통증이 확 전달이 돼서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걷다가 갑자기 확 주저앉을 정도로 이제 통증이 심한 이런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걸을 때도 통증이 이제 지속돼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요. MRI를 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 사이에 이렇게 협착증이 있으면서 또 디스크 돌출이 이제 동반되어 있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이제 이 PSLD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치료 중에 보이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도 디스크가 이제 좀 돌출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이제 내시경 화면에서는 이렇게 파열돼서 터져나온 디스크가 이제 일부 있었습니다. 이 디스크를 제거를 잘 해주고 신경이 눌렸던 부분들 덮고 있던 황색인대를 잘 제거를 해주고 이 주변부에 있던 관절을 좀 이제 넓혀주고 나면 이렇게 신경 가지가 지나는 통로가 넓어진 이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요. MRI를 이제 찍어서 확인해 본 모습 보시면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치료 전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굵기가 쭉 내려가다가 좀 얇아진 모습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신경 압박이 있고 또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네. 치료를 잘 해주고 나면 이제 오른쪽 사진 마지막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스크의 볼륨이 확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신경의 사이즈도 마치 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압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60세 여성분의 사례 만나보셨고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척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노화가 20대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척추 노화도 20대 때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맞나요? 성장이 멋지면 우리가 항상 성장이 멋지면 그때부터 퇴행이 이제 시작된다고 보셔야 바로요? 돼요. 네, 그렇죠. 네. 슬픈 얘기지만 20대부터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되게 과거에는 뭐 60, 70대, 70대, 80대 돼야 이제 노화된다라고 막 알고 계신 분도 많았는데 실제로 노화가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되고 현대인들의 이제 또 활동이 또 많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노화가 좀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번 이 환자 같은 경우 51세 남자지만 이제 협착이 꽤 심한 분이셨어요. 증상은 이제 오른쪽 골반하고 엉치가 이제 아파서 내원하셨는데요. 네.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 치료를 꽤 오랫동안 받으셨다고 하세요. 근데 크게 호전이 없으셔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MRI 찍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 협착이 있고 디스크가 이제 돌출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요. 이제 이분의 이제 이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이제 협착이 있어서 결국 PSLD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인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 인대가 석회화가 돼서요. 뼈처럼 단단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경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요. 생각보다 오랫동안 진행된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대를 잘 걷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우에 신경하고 굉장히 유착이 심합니다. 그래서 신경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제 또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경 압박된 공간을 다 이제 제거를 잘 해주고 나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 주변에 이제 누여 있는 것들이 없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또 MRI 그래서 사진 MRI 한번 볼까요? 볼게요. 예. 네. 이 치료 전 사진 보시면 이제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좁아진 모습 보이실 겁니다. 4번, 5번 요추인데요. 저 부분에 하얀 선이 이렇게 내려가다 갑자기 까맣게 보이실 거예요. 신경 압박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고 역시 가로 사진에서 보셔도 신경이 어딘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디스크도 튀어나오고 관절 때문에 또 이제 많이 좁아져 있는 모습 보이시는데요. 네. 치료를 잘 해주고 나면 이 까만 길이 이제 마치 하얀색으로 이제 물길이 뚫린 것처럼 보이실 테고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신경이 어딘지 아실 거예요. 동그라미가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신경 압박을 풀어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PSLD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만나보셨고요. 척추 내시경 치료는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척추 질환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70대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협착증 수술 후에 통증이 재발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고 수술은 되도록 피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 수술은 조금 부담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발해서 다시 통증이 있어서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협착증 수술을 했던 마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인전 마디에 문제가 생긴 건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치료했던 마디에 다시 협착이 또 생겼다라고 하는 경우에 일단 치료를 최근에 받으신 게 크게 없으신 거면 우선은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꼭 이 협착이 생겨서 신경을 압박해서 아픈 것이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신경 주변에 염증 반응 때문에 유착이 일어나서 아픈 경우도 꽤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사 약물을 통해서 염증 반응이 가라앉으면 또 통증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테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치료했던 마디 아닌 다른 마디에 다시 이제 협착이 생긴 거다. 이건 재발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아니지만 인전 마디에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긴 거라면 물론 MRI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요. 이 경우에는 지금 새로 생긴 마디에 대한 치료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주사를 먼저 맞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는 이제 경우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좀 간단한 시술을 해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겹쳐 있는 경우 더더군다나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가 이제 결국 진료를 받아보시고 네. 이제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건데요. 무조건 우리가 재발했다고 해서 협착증을 바로 수술을 또 다음 단계 수술을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이제 진료를 통해서 그 재발됐던 마디를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이냐, 주사 치료부터 해볼 것이냐, 아니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 정도로 그 신경 유착이 되는 부분을 좀 해결해 줄 것이냐. 때론
물론 큰 다음 단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무조건 100% 수술로 바로 가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공성주 원장님과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저희 함께 했는데요. 허리 통증 치료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확한 진단이 일단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좀 불편감이 생기시고 또 통증이 발생하면 혹시 큰 질환이 아닐까 봐 걱정하셔서 병원에 오시는 걸 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무조건 나 혹시 큰 병 아닐까 또 수술한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요. 네. 뭐 이렇게 방송에서 또 이렇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이런 자리도 있으니까 걱정되시면 먼저 상담 먼저 받아보셔도 됩니다. 받아보시고 또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하신 이후에 그 상황을 파악해 보고 나서 치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료 시기가 이제 근데 너무 늦어지면 우리가 치료하고 나면 이제 뭐 큰 마음 먹고 이제 수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수술했는데 하고 났더니 아 근데 뭔가 또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다리가 많이 시리고 차갑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뭐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신경 압박이 너무 오래되면 이제 마치 후유증처럼 신경이 변성이 돼서 감각 변화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 증상들이 좀 오래된 경우에 물론 뭐 너무 앞서서 수술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해 보시고 선택은 하시되 이제는 어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도 이제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너무 미루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